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개인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인 것이다. 그래서 시시각각 느끼는 감정엔 옳고 그름이 없다. 다만 우리는 그 감정으로 인해 때로 나쁜 행동,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 감정 조절을 위한 6가지 노하우.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해서 중요한 결정을 놓치거나 가까운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살피고 관찰해야 합니다. 첫째, 체력 관리하기. 체력이 방전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피곤하면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둘째, 몸의 반응 살피기. 때로는 몸이 먼저 감정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이 꼬이는 듯하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은 마음이 불편하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열등감과 상처 이해하기. 해소되지 못한 열등감과 상처는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어 쉽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열등감과 상처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숨기지 않는 것과 내면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넷째, 행동하기 전에 사실 확인 먼저 하기.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을 유발합니다. 생각을 통해 얻어지는 추측으로 속단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하거나 생각을 먼저 다스리면 감정 다스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났다면 상대에게 소리치거나 따지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 사실 확인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하기. 긍정적인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부정적인 감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평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해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이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일기 쓰기, 편지 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산책,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감정 표현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오해.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옳다. 그리고 감정은 영원하지도 않다. 평생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사는 사람도 없고 평생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없다. 우리의 감정은 늘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러니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드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때론 형제가 미울 수도 있고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다. 심지어 부모가 미워지고 가끔 귀찮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직장에 가기 싫고 학교가 지겹고 공부가 하기 싫은 그 모든 감정은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르거나 애써 부정할 필요가 없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오히려 좋은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아주 무딘 사람이 된다.
삶의 작고 소소한 희노애락을 놓친다면 삶의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내 감정을 제대로 읽어내고 표현하지 못하면 타인의 감정에도 예민할 수 없다. 즉,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감정을 부정하고 억압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내 안에서 더 커지기만 한다. 나는 감정을 공부하고 난 뒤부터 시시각각 느끼는 내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냈다. 그래, 그땐 그랬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내 감정을 흘려보내자 예전처럼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일이 거의 줄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무거운 감정들이 마음에 쌓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평안해졌다. 요즘 TV나 주변에서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나는 이 시대의 변화가 반갑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비슷한 증상이 있어도 진료를 받거나 주변에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불안은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소심하고 쉽게 불안해하는 성격을 숨기기도 하고 고쳐보려 노력도 했지만 이제는 안다. 불안은 병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 덕분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려는 노력이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감정이 없었다면 아마 생존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불안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나 스스로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나를 잠식시키지 않도록 내 몸과 마음의 반응에 집중하며 나를 돌보았다. 아프고 악몽을 꾸는 날이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를 쉬게 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잠을 푹 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등 진짜 휴식과 기쁨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나를 돌보았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내 인생에서 온전히 독이 된 것만은 아니다. 남들보다 걱정이 많았던 나는 무엇이든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했다. 그리고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노력했다. 살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짓을 한 적이 없고 덕분에 골치 아픈 사건이나 문제에 연루되거나 크게 다친 적도 없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관찰 능력과 공감 능력도 높아졌다.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선을 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의 신뢰를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회성이나 리더십 등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교육으로 배우고 훈련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 앞에서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나는 책 속에서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력을 펼치는 것, 가까운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는 것, 글을 쓰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통하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좋아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면 내가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고 나의 불안이 다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다.
때때로 이유 없는 불안이 몰아치고 걱정과 의심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불안을 점점 더 능숙하게 다스리며 살고 있다.